네, 자, 안녕하세요. 우리 27년 대비 우리 공무원 세무직 커리큘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세법 담당하고 있는 이윤엽 세무사고요. 자, 일단 세법 어느 부분이 어려울까요? 자, 일단 세무직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물론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보통 일단 공부할 때는 세법이라고 하고요. 또 매년 난이도가 이제 좀 어떨 때 회계가 어렵고 어떨 때 세법이 어렵지만 일단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세법이라는 이제 평가가 합격생들 사이에서 지배적이거든요. 자, 그 이유는 일단 공부할 양이 엄청 많고요. 더군다나 올해 종부세가 또 20년 정도 안 나오다가 갑작스레 등장으로 해야 할 양이 더 늘어났고요. 이 양 많은 세법에서 난이도마저도 어려운 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 법문구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세 번째인 높은 휘발성 때문에 자꾸 까먹는 이제 부분이 생기고요. 게다가 시험 문제는 교묘한 어떤 날짜부터 조사엄이 하지 아니한다 한다 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부터 교묘한 함정들로 아리송한 어떤 지문들이 출제가 되면서 매년 개정까지 일어나니 공부한 내용을 다시 조금 개정된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1년 정도를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서 과연 1년 만에 이제 세무직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자, 우선 5가지 학습 전략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당연히 법문구가 어려우면 용어부터 학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용어들은 세법에서만 비단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들에 쓰이는 내용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세법을 서술한 것도 있다 보니까 거의 진짜 이제 엄청난 용어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먼저 숙지하고요. 자, 세법 외에 모든 법은요, 법령이 만든 취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취지를 이해하고 법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엄청 지엽적인 데서는 출제가 잘 안 되고 또 시스템이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휘발성을 낮추기 때문에 원칙을 보고 예외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 보고 예외 이렇게. 그리고 처음 공부하실 때 우리 수험생 역할에서는 이 많은 양을 줄이게 하는 첫 번째 역할이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만 보자는 게 아니고요. 이 기출문제를 처음 공부할 때 보고 이 주제가 잘 나오고 이 주제는 안 나오고 또 이 주제는 좀 간혹 나오면서 이 형태는 뭐 계산 문제가 가끔 나오는구나라는 공부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사실 1번과 2번과 3번은 같이 하셔야 되고요. 결국 1년 동안 이 과정을 반복 학습 회독이라고 해요. 수험생에선. 그래서 단순히 뭐 까암기 회독도 이게 크게 우리 그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휘발성이 적게 좀 덜 고통스러운 방법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회독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개정세법을 왜냐면 매년 2월쯤에 개정이 확정돼요. 우리 시험 거의 한 달 전쯤에 개정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좀 바뀌는구나 라고 알고 들어가시면 된다. 자, 구체적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우리 5월에 개강을 해서요. 기본반이 2달씩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기본반 1, 2 강의는 당연히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론 내용이 풍부하지만 최근 공무원 기출이 어떻게 좀 출제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 이제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만 듣고는 이 어려운 세법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 요약 다시 한번 해주면서요. 이제 기본반 때 안 풀었던 이제 문제풀이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 1000문제 정도의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잘 회독하면 아무리 불시험이어도 최소 80점 이상은 맞출 수 있고요. 당연히 100점도 가능하지만 최소 이제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11, 12월부터는요, 제 개인적인 어떤 철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렇다고 수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오는 주제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뭐 양도소득세 같은 좀 특수주제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이때는 좀 자기학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전 훈련, 메타인지 등요. 과연 내가 이 공부한 게 시험에 잘 맞출 수 있냐?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집을 이렇게 매칭시켜서 풀이를 하시면서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는 핵심 지문 OX라고 해서 OX 특강이라고 해서 타시험 기출문제들까지 전부 끌어와서 이제 최대한 적중률을 높이는 마무리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9급 시험은 4월에 있고요. 7급 분들은 이 뒤에 이제 피셋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 전공 과목 세법을 보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계산 문제 특강을 여기에 가미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매년 개정세법 시즌이 다르는데 보통 2월쯤에 개정세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학습 로드맵은 기본반 1에서는 그래도 우리 공기출에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내용이 조금 쉬운 국기국진 진행하고요. 또 한 번에 너무 어려운 내용을 배우면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소득세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70에 문제풀이 30이고요. 여러분들은 당일 배운 걸 당일 복습만 하셔도 대단한 어떤 시즌이고요. 기본반 2도요. 이제 기본반 1에서 한 배웠던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이라는 걸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부가세가 상대적으로 쉽고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이제 시스템을 짰고요. 똑같이 이론 70에 문제 30에 당일 복습. 이게 기본반이 사실 이제 4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요약을 해준 뒤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회독 암기 시즌이에요. 이때는 이론 요약도 해주지만 문제풀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추시생의 이제 필수 컬이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시면 누적 복습을 스스로 하시는 게 좋아요. 누적 복습은 이제 소득세가 끝난 뒤에도 이제 부가세법을 배울 때도 어느 정도는 소득세를 까먹지 않기 위해 유지하는 공부 방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증세나 종부세는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최대 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좀 이제 필수 지문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때는 자기학습, 누적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관련 요약도 많이 해주지만 이제 문제풀이까지 이제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전 훈련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교재도 보시면은, 자, 우리 1년 만에 끝내려면요, 책이 많으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비는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 보니까, 저는 그냥 기본서를 단권화 시켰어요. 그냥 저걸 한 권으로 그냥 쭉 그냥 1년 동안 똑같은 책으로 움직이게끔 일부러 시스템을 짰고요. 거기에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 기출 한 20년 정도 거기에 최근 세무사회계사 이런 각종 우리 시험과 유사한 시험의 지문들을 넣어가지고 1000문제 정도의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도 이제 10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와 이제 15회분의 거의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순려가 있고요. 마지막 한 달 동안 진행하는 OX 지문 특강이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별책처럼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우리 세목별 전략 한번 보시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국기국징이 일단 제일 그래도 암기 위주의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최대한 다 맞추는 전략을 하셔야 되거든요. 국기법이 보통 4, 5문제, 국진법은 2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세법의 베이스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징수법은 내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2문제가 뭐 많진 않지만 배우는 거 대비는 좀 잘 나오는 편이어서 꼭 공부를 하고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법부터는 내용이 어렵지만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부가세 4문제가 다른 법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러나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가 제일 양도 많고요. 더 법인세법은 회계적 마인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1년 동안 다 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중요한 거 좀 하신 다음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소득세는 암기 위주로 좀 외우셔도 충분히 고득점 맞출 수 있는데요. 대신에 외울량이 너무 상당해요. 외울량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 종부세는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한 문제가 최대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특수주사가 특강 정도에서 이제 찝어주는 것만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커트라인이 좀 들쑥날쑥한데 과거에는 이제 세법이 선택 과목에 있었다 보니까 좀 통계치에서 좀 부정확한 점이 있고요. 2022년도부터 세법이 반드시 세무장한테는 필수인 전문 과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80점 정도의 커트라인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회계, 세법 둘 다 폭탄이 나오면서 70점이라는 굉장히 낮은 어떤 필기 커트라인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25년도에는 다시 갑자기 좀 이제 쉬었다가 26년도에는 갑자기 우리 짝수의 좀 폭탄인가 할 정도로 올해 또 폭탄이 나오면서 아직 이제 이 커리큘럼을 찍을 당시에는 최종 커트라인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 76, 77점 정도로 폭탄인데 왜 작년과 비슷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좀 7급 인시생이 줄어들면서 7급 분들 뭐 세무사회계사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좀 9급으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난이도는 올라갔지만 커트라인은 좀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직을 우리 준비하실 때 일단 다른 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커트라인이요. 이제 막 일행이나 뭐 교행직 뭐 이런 데들은 막 90점 넘어야 되고 관세직 이런 데도 굉장히 고득점 맞아야 되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80점 정도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4문제 정도를 틀려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거든요. 그래도 국사도 이제 없어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25문제가 되니까 이제 더욱더 한 5문제 정도는 틀려도 되는 생각에서 이제 물론 고득점 맞으면 좋지만 너무 공부할 때 세부조인까지 처음부터 다 하자 이런 마인드로 하기보다는 일단 80점 정도를 맞추려면은 각 규정의 큰 틀 중요한 것만 봐도 80점 무조건 맞고요. 그게 완성이 된 다음에 조금 이제 지엽적인 부분을 넓혀가면은 90점 100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 회계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또 편차가 좀 큰 편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나만 어려워요. 남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때는 최소한의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들만 잘 맞추더라도 근데 이때는 전공 과목이 어려우면요 공통 과목이 쉽게 나올 확률이 꽤 있어요. 공통 과목에서 점수가 뒷받침이 돼야 충분히 합격권이 있을 수 있고 세법은 1년 정도 공부했을 때 80점 이상 맞으시면은 그래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처음 목표로 하시고요. 사실 필기 실력이 어느 정도만 달성하면은 면접은 프리패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7급 인시생이 줄어가지고 9급 응시생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좀 커트라인이 좀 들쑥날쑥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세법이나 회계 같은 전공 과목에 조금 더 과거보다는 좀 투입을 많이 하셔서 공부량을 투입 많이 하셔서 최대한 안정권 있는 필기 점수를 만드시는 게 좀 최근 유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이 끝난 다음에 6월에 지방직이 있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국가직과 지방직의 범위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이제 뭐 물론 비슷한 부분이 좀 담겨져 있지만 어쨌든 배워야 되는 세목 자체가 달라지면서요. 지방세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자, 이때는 이제 3달 동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원커리로 진행할 거예요. 이론 정리 문제풀이 동영 모의서가 책도 그냥 한 권으로 적었고요. 왜냐면 국가직보다는 양이 그래도 적은 편이고 이거는 거의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뭘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팍 외우고 팍 합격하는 그런 어떤 이제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한 권이에요. 기본서에 문제집에 모의고사까지 다 담겨져 있고요. 꿀팁만 드리자면은 국가직의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꽤 있다 보니까 일단 지방세법을 먼저 들으시는 게 좋고요. 진짜 여유가 되는 분들은 국가직은 상대적으로 좀 1년 정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 국기국직을 조금 들으셔도 뭐 도움이 되는데 필수까지는 아니라는 거. 요거는 그냥 빡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국가직과 지방직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양시생분들은요. 아무래도 그 공통 과목인 뭐 국어, 그다음에 뭐 영어, 그다음에 이제 회계 같은 거를 꽉 잡아 놓으셔야지만 이 3달 동안 지방세 거의 이제 많은 투입을 하면서 단기간 성적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년 정도 이제 같이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달리실 텐데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하시면 힘드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현역에 계속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실무 업무들 여러분들이 또 합격해서 세법 관련해서 하는 업무들도 많이 설명드리고요. 또 매년 합격생들이랑 1년에 주기적으로 이제 소통과 만남을 하면서 현직에 있는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좀 공부하시면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합격해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세무직은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힘들지만 나중에 합격해서 일할 때 좀 더 수월할 것이다 라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해 안 된다고 이거를 진도 빼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어 버리면요 악순환이에요.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지나가거나 외워버리고 넘어가는 마인드도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해독 할 때는 뭐지? 왜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갑자기 들리네? 수업이 잘 들리네? 이런 순간이 올 때까지만 포기하지 않고 1년 정도 이제 주기적으로 회독하시는 분들이 결국 단기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을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직접 여러분들 공부를 해봐야지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궁금증, 이런 궁금증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 저와 끊임없는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공부 방법에 맞는 방향성을 맞춰 나가시면요, 충분히 우리 1년 만에 다 이제 1년 또는 2년 안에 단기간에 우리 합격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긍정 기운을 얻고 다시 1년을 좀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에 개강하는 우리 기부만 때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원할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